허리 아프신 분 혹시 계세요? 허리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누워보십시오. 일단 평가 기본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장비 이용할 거면 팔아 누워보시고. 스콜리시스가 커브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찍어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지금 있는 상태인가요? 나중에 좋은 걸 다 드릴 거예요. 그래? 보통 이제 어떻게 처음에 뭐 평가를 어세스먼트를 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모션 평가를 해보거든요. 자, 무릎을 구부려 보세요. 붙이고, 자, 먼저 이쪽,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약간 통증 오나요? 통증인가요? 당기는 건가요? 통증은 이쪽은? 덜합니다. 이쪽은 덜하고, 오른쪽이 당기는 거죠? 없고, 자, 백리도 있으시나요? 네. 이렇게 했을 때, 큐엘 쪽 당겨지나요? 이쪽은? 덜합니다. 덜하죠. 자, 이렇게 해봤을 때, 뭐 어쨌거나 우리가 뭐 스콜이 있으면 대부분이 엑스레이를 안 봐도 보통 컨벡스가 룸바에서는 본인 엑스레이가 컨벡스가 룸바가 왼쪽으로 가 있나요? 소라식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네. 소라식은 왼쪽으로 가 있고, 네. 그게 양쪽 2개가 있는 건가요? 더블 커브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나가 길게 있는 건가요? S커브, C커브? S커브예요? 자, 이 다리 구부려 보시고, 내려보시고, 자, 뻗고, 자, 이 다리 구부려 보시고, 내려보시고, 모빌리티가 보통 우리가 파버 테스트를 했을 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굉장히 하이퍼 모빌리티 하잖아요. 너무 잘 내려가죠? 보통 우리가 이제 능동 운동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능동 운동 범위는 이게 다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근육이 내전근이나 내외전 근육이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보행을 할 때 이분의 보행 상태는 다리가 많이 벌어지겠죠. 이게 잡아주지 못하니까 내전근이. 그로 인해서 자 우리가 골반을 주춧돌이라고 봤을 때 주춧돌이 많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발은 당연히 더 많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통 우리가 스콜리오시스가 생성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뭐 특발성도 있고 보통 뭐 2차적인 뭐 측만증 여러 가지 구분을 하지만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고래 생성학적 면을 봤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전부 다 일자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누워서 생활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앉다가 그 다음에 쓰다가 걸으면서 이제 결국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골이 형성이 되고 커브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결국은 골반의 그런 밸런스가 깨지고 골반의 스테빌리티가 깨지면 그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결국은 커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엑스레이를 보고 일단은 처음에 리딩을 하죠. 아, 골반이 이렇게 기울고 기울는데 양쪽 다 내려가는 거 봐서는 둘 다 펠빅의 스테빌리티, 펠빅의 스테빌라이저로 작용하는 GM 머슬이 둘 다 굉장히 약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족 부영을 하지만 사실은 일족 부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발 버텼을 때 한 발은 항상 떠 있잖아요. 걸음을 걸으려면. 서 있을 때는 이족 부영이지만 솔직히 한 발로 걷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발로 버텨야 되는데 GM이 못 버티면 골반이 앞뒤로 많이 흔들리겠죠. 예. 엔테리어 포스트에 흔들리고 좌우로 많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다 또 백리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함스트링이 다 늘어나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릎의 안정성에 그 펠빅의 안정성에 좌우하는 근육이 펠빅을 뒤쪽으로 잘 버티게 잡아주는 근육이 결국은 함스트링인데 함스트링이 다 늘어나 있으니까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백 쪽에 아무래도 프레셔가 많이 주어지겠죠.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그래서 일단 모션 테스트 할 때 왼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페인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경험으로 보면 모션 테스트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페인이 있다고 오블리크라든지 큐엘 쪽에 페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컨벡스가 어디로 가 있다? 왼쪽에 페인 사람들은 컨벡스가 왼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오른쪽에 페인 사람들은 컨벡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우리 몸은 펠빅의 움직임하고 척추의 움직임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회전할 때. 그래서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자
무릎을 세워보세요. 거기에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코어 근육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완전히 내쉬세요. 더. 자, 제 손을 밀리도록 숨을 들이마셔보시고 내쉬어보시고 자, 숨을 참으세요. 이쪽 다리를 들고 5초만 버텨보겠습니다. 자, 들고 유지. 이때 이제 뭘 보냐면 일리오소아스 머슬이나 쿼드리셉스가 잘 버텨주고 있는지. 이게 못 버티는 사람들은 다리를 많이 떨겠죠. 그거를 시즌만 해도 많이 약하구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내리시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두 발 다 이쪽 세워보세요. 마지막 반대쪽도 보시고 내려보시고 많이 떨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리 들고 내릴 때 허리 통증 있나요? 아니요. 없죠.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고 두 발 다 들어보세요. 천천히 내려보시고 아니 구부리세요. 이렇게 90도 이렇게. 지금 올렸다 내릴 때 허리 통증 있나요? 약간 미미하게 좀 있긴 한데. 미묘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오른쪽 QL도 뭔가 민감해져 있고 오블리크도 민감해져 있고 아까 이쪽으로 턴을 했으니까 어떤 근육이 민감한 거죠? 이건 보면 익스터널 오블리크, 우리 인터널 오블리크가 있는데 익스터널 오블리크가 지금 잘 안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당긴다는 거니까 세우고 그리고 그 통증 기준이 네. 수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통증이 나온다는 거를 자극이 있는데 너무 늘어나서 통증이 나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수축을 해서 그건 사람마다 틀리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텐더나이티스가 있는 부위들은 보통은 머슬이 에센트릭 컨트랙션이 될 때 자극이 되니까 텐더나이티스가 오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늘렸을 때 보통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깥쪽으로 슈팅했을 때는 통증이 없죠. 근데 안으로 돌리면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자극이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늘렸을 때. 근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아프다고 느끼는 거하고 뻐근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어떤 모션을 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은 분명히 왼쪽 쇄골이 올라가 있으니까 왼쪽 어퍼티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근육이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뭉쳐있는 근육이 더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뭉쳐있는 근육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시기별로 다른 것 같아요. 초기의 환자들은 뭉쳐있는 쪽을 더 아프다고 느끼는데 그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약해진 쪽을 아프다고 느끼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 운동 시킬 때 예. 정상 톤이 아닌 정상 톤에서 떨어져 있거나 예. 아니면 하이퍼 톤으로 저희가 이제 뭉친 거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꽉 뭉쳐서 종아리 알배기듯이 예. 꽉 뭉쳐서 통증하고 ROM 잡힌 거하고 예. 통증이 나오면 이완성 통증 같이 예. 수축성 통증 말고 예. 이완성 통증으로 그냥 순두부같이 팩 풀어져가지고 예. 쭉쭉 당겨져가지고 늘어나가지고 나오는 통증을 잡을 때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콜리오시스 환자 할때 예. 컨벡스 콘케이브에서 예. 통증 나오는 게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걸 기준적으로 우리가 잡을 때 그게 기준이 어디? 그게 뭐 룸바요, 안 그러면? 룸바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로 딱. 룸바든지 만약에 그런 거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요. 오른쪽으로 컨벡스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트럴 플렉션을 할 때 오른쪽 컨벡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잘 될까요? 왼쪽으로 잘 될까요? 오른쪽으로 잘 오른쪽 컨벡스가 있을 때. 예. 오른쪽으로 있으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반대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하는 거죠. 반대가 안 되는 쪽. 안 되는 쪽으로. 그럼 안 되는 쪽은 늘어난 쪽이잖아요. 예. 예. 자, 뭉쳐있는 쪽하고 늘어난 쪽하고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뭉쳐있는 쪽을 더 긴장시키면 안 되겠죠. 운동의 개념은, 쇼트닝 된,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실 운동은 다 합니다, 양쪽을 다. 왜 그러냐면, 자, 컨케이브 된 쪽은 쇼트닝 위크니스가 와 있고, 그러니까 타이트니스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쇼트닝 위크니스예요. 그리고, 랜싱이 된 근육도 거기도 위크니스잖아요. 그럼 저희가 MET, 머슬 에너지 테크닉. 예, 이 MET 말이죠. 예, MET 할 때 예.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 수축돼 있는 걸 더 완전히 수축시켜가지고 예. 풀어지게 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컴팩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레터럴 플렉션은 잘 안 나오겠죠. 하지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용량을 달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건 쉽잖아요. 그 테스트 해봐도 이거 잘 내려갈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용량을 늘려야겠죠. 용량을 늘려서 그 근육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맨 밑에서 우리가 수축시키고 늘리는 테크닉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근육은 수축을 하면 당연히 잘 늘어나겠죠. 그러기 위해서 원래는 운동을 양쪽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일단은 모빌라이제이션 개념은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거냐, 안 그러면 근육에 대한 엔두런스를 할 거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근육은 아이소토닉 운동을 시키면 뭘 하죠? 컨센트릭 컨트랙션 하면 반대쪽으로는 에센트릭 컨트랙션을 하죠. 운동은 다 일어납니다. 내가 이쪽으로 할 때 그 저항력 때문에 이쪽 근육이 또 긴장을 한다는 거죠. 대신 목적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컨벡스 쪽으로 레터럴 플렉션을 한다는 거죠. 웨이트를 걸어가지고.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근육도 분명히 쇼트닝 위크니스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운동을 시켜야겠죠. 그럴 때는.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스콜리스 환자가 아니면 금방 다 해도 되는데 스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 근육을, 위크니스 근육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그 시기가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쇼트인된 근육, 렌스인된 근육 다 운동이 필요한데 다 위크니스가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모빌리티를 먼저 해서 모빌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빌라이제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반대쪽 쇼트인된 근육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MT 개념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른쪽에 많이 민감해져 있고 그리고 무릎을 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함스트링이 많이 렌스닝이 돼 있으면 펠빅을 뒤쪽으로 포스테리 할 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골반 안 들리게 해보시고 뒤로 내리고 뒤로 내리고. 힘들죠? 펄이 아프죠? 이게 왜 아프냐면 로도틱 커브가 증가가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포스테리 tilting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을 참고 계속 포스테리 tilting을 하는 게 아니고 힘 빼보시고 이 다리를 뻗어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무릎 펴보고 내리고. 자, 어떻게 운동을 반대로 넣어보세요.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머리하고 발목 스트랩 있으면 좀 보십시오. 자, 이 다리 세워보시고, 구부리시고, 이 다리는 쭉 뻗어보세요. 안 걸으셔도 됩니다. 이거 되고. 여기 더 좋아졌네? 다리를 올려보십시오. 오케이. 자, 무릎을 쫙 뻗어보세요. 자, 이분이 펠빅이 포스테리어 tilting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일리오소아스 머슬도 많이 위크니스가 와 있겠죠. 함스트링 위크니스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백페인 환자분들이 다리를 들 때 허리가 스티프니스가 있으면 범위가 잘 안 나오겠죠. 뭐 디스크 환자들도 그렇고 뭐 급성 페페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이제 딜로딩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웨이트는 3.2kg거든요. 자, 딜로딩은 이 사람이 다리를 들 때 뻗어보세요. 이쪽 구부려 보시고 무릎 펴고 이쪽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리고 자, 지금 한 번을 들어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달달달달 떨잖아요. 자, 당겨보시고 올려보세요. 내리고 내리세요. 자, 천천히 내려보시고 다시 올려보시고 무릎 당기고 발끝 당기고 자, 스톱포 좋나요?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 레그 엘리베이션을 하는데, 요 정도만 들어도 불편하신 분이 계셔요. 범위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뭘 하냐면, 저기다 스토퍼를 겁니다. 범위를 제한을 두는 거죠. 더 못 들게끔. 스토퍼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여기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더 안 가게끔. 그래서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이 들면 허리를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게끔 만들어주고 무릎 펴고 내리세요. 내리고 자 해보세요. 천천히. 발끝 당겨 올리고 내리고 내릴 때 힘들어요? 올릴 때 올릴 때 힘들어요? hamstring 많이 당기죠? 통증이 일어나고 바로 전까지 딱 정지돼.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래 스태퍼가 있습니다.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면 저 무게를 다 이기고 내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다리 하나를 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를 들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리 무게를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kg 정도를 그냥 겁니다. 지금은 좀 더 걸었어요. 일부러. 더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다리 드는 건 더 편해지겠죠. 그 딜로딩이라는 개념이 네. 로딩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로딩을 자기가 자, 근육을 이용해서 그렇죠. 노딩은 반대로 내릴 때 힙머슬이나 함스트링에 노딩이 걸리죠. 근데 들 때는 딜로딩이 되는 거죠. 엘리베이션 할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를 들기 진짜 힘들어해요. 어쨌거나 들어야 되잖아요.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념을 쓰는 거죠. 딜로딩. 무게를 줄여주는 거죠. 다리 무게를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당겨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앉아보세요. 30회를 채우면서 힘을 채워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요 개념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랜싱이 된 근육도 분명히 운동을 하지만 어떤 운동도 하죠? 쇼트인 근육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대신 그게 운동이 힘들지는 않겠죠. 내릴 때. 아까 내릴 때는 안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올릴 때는 범위제는 안 하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내리는 근육도 동시에 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올리는 것도 운동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 이 상태에서 허리 펴보고 이 다리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리고 내리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들고 다리가 힘들어지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개수 세시고 넷, 다섯, 허리 펴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힘들죠? 네. 자, 이 다리 이쪽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는 쿼드리를 위주로 해서 글루테우스 일리오소아스 머슬 테스트 해보는 거죠. 힙플렉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이제 조금 힘들었죠?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안티그래비티 머슬들이 중력이 저항해서 일상생활 수행하려면 최소 30번씩은 해야 되는데 16번, 18번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보행 자체도 힘들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밴니가 있으니까 당연히 함스트링은 랜스 임크리스가 와 있고, 그러면 쿼드리셉스는 쇼트윙 임크리스가 와 있을 텐데 둘 다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전반적으로 이 근육을 어떻게 개선을 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야 참고 무조건 10번씩 운동해 웨이트 걸고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역효과가 나겠죠. 그거를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30번을 들게끔. 자, 발을 쪽으로 내려보세요. 패드를 조금 올려볼까요? 엘리베이션을. 내가 거꾸로 이때까지 이해가 없었구나. 이걸 가지고 저항을 이겨내면서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또 도와주는 예, 어떻게 보면 능동 보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간다? 스톱. 아, 이렇게 만들었어. 잘못만. 이 박 없지? 서포트 박 없지? 자, 원래는 이게 이제 지지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서포트 바가. 그래서 그게 있으면
각도를 90도를 만들어서 일료소아스 머슬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일단은 없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자, 왼쪽 발 들어보세요. 지금 웨이트를 3.2kg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가볍죠? 네, 팔, 다리를 드는데 18개밖에 못 들었던 사람이 웨이트를 줄여주면 중력의 저항에서 충분히 30개 이상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력은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개선이 되거든요. 딜로딩이든 로딩이든. 그거를 안 되는 것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8번, 16번밖에 못 들었던 분이 딜로딩 운동을 4회 정도 하고 나면 다 됩니다. 30번 이상. 그럼 이 사람의 근육적인 능력은 개선이 된 거죠. 이렇게 운동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2번, 3번, 1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습니다. 요거대로 예, 두 번, 근력 세 번. 강화 운동을 할 거냐, 예. 코디네이션을 할 거냐, 엔드런스를 할 거냐,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거냐. 지금은 근육에 대한 딜로딩을 예. 한 거죠. 몇 개 했죠? 30번 했습니다. 했죠? 할만하죠? 네. 예, 힘들지 않고 하죠. 나중에는 이분이 딜로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정상화, 노멀라이징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테스팅을 해서 로딩 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30번을 할 수 있는 웨이트를 평가를 해서. 저렇게 지금 이거 지금 가벼워졌어요. 제가 앞에보다 가벼워졌어요. 예. 이렇게 멘트가 딱 나오면 예.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니죠. 몇 번 해야죠. 반복. 반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이 환자가, 백 환자가, 예를 들어서 10번밖에 못 와요. 그러면 10번 안에 어떻게든 중력의 저항에 30번을 들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라고 시켜야죠. 아니면 최소한 20번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집에서 시키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번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그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이펙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20번을 든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일단 뭐 딜로딩 개념이 어렵진 않죠. 자, 일단 자 다시 빼서 내려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자, 옆으로. 근데 충분히 본인도 이제 운동을 옆으로 사이드랑 누워보시고 운동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뻗어서 이렇게 내리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펠빅의 안정성에 작용을 많이 하는 근육은 글루티우스, 미디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에이비덱션 하게 되면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그 다음에 TF 머슬도 힘을 쓸 거고, 그 다음에 피리포리스도 힘을 쓰겠죠. 에이비덱션의 보조 근육들이니까.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20도 정도만 올려보겠습니다. 더 올리지 말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보세요. 시작. 자, 둘, 셋. 여기 아까처럼 뻐그레지 말씀하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혹시 무거워지나요? 네. 멈추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근육이 떨고 있는지 안 떠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내가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분명히 이제 치료사기 때문에 뻐근해지면 멈추라고 했지만 사실 뻐근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다리는 힘들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10개일지 9개일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떱니다. 환자들은. 많이 약해졌으면.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멈출 거냐 그러면 테스트 할 때 그럼 지금처럼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하겠죠. 딜로딩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10몇 개밖에 못 드는 사람을 어떻게 30번을 들게 만들 거냐가 문제인데 쫙 펴보세요. 무릎 펴고 자 보통 자 올리고 내고 천천히 해보세요. 아까처럼 20도까지만 요 바 있으면 편리합니다. 각도 잡아주기가. 그럼 이 원활함의 60%라는 게
이 근력 강화 운동은 스트레칭.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이제 강화를 할 때 예. TFL도 잡아주고 같이 하려면 예. 이거의 60%라는 거는 이 횟수의 60%라는 거예요. 아니요. 원활하면 60%가 요 반복을 할 수 있으면 60%가 된다는 거죠. 요 반복을 하면 예. 그게 60%라는 내가 도와주고 30번을 할 수 있으면 그건 60% 운동이 된다는 거죠. 내가 AB 렉션을 하는데 그냥 들면은 아까 방처럼 10개 정도가 힘들어. 그럼 운동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30개를 들 수 있는 60%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딩을 몇 개 했죠? 할만하죠? 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반복을 많이 해야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낮출 수 있고 펌핑을 통해서 서큘레이션이 되니까 혈액 공급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딜로드 운동을 하면 나중에는 저 무게를 점점 줄여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충분히 아까 말한 것처럼 4회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통해서 이분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이제 노딩으로 가면 되겠죠. 자, 바로 누우시고 어쨌거나 지금 왼쪽만 테스트 해봤지만 오른쪽도 약한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오른쪽으로 우리가 노테이션 할 때 힘들어 했잖아요. 그거를 잡아보겠습니다. 구부려보세요, 이렇게. 네, 그쪽으로. 자, 이제 증상이 있는 쪽이 분명히 라이트에서 레프트 쪽으로 펠빅을 로테이션 할 때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빌라이제이션만 몇 번 해도 달라지는지. 이거 두꺼운 거 없습니까? 다리가 두꺼워가지고 안 걸립니다. 저거 하나, 긴 거, 아니,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걸 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라이트에서 레프트 쪽으로 로테이션 펠빅을 하는데, 오른쪽 허리에 자극이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오블리크가 됐든 큐얼이 됐든 뭔가 자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자극의 민감도를 줄여주는 방법은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해보. 아프진 않죠? 네. 응.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힘들어지면 얘기하세요. 혹시 이렇게 이제 저항을 약하게 해서 저중량으로 많이 하는 거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네. 그 무겁게. 고강도 그거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스트레스 잡히는.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자, 그 통증이 없으면 바로 70% 운동으로 가죠. 통증이 없으면 조인트에 사실 MET 가지고 우리가 뭐 스컬리시스에 교정을 하기 위해서 쓴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운동을 어떻게 가냐면 60%나 50%, 60% 해서 통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70%, 80%로 바로 가죠. 부위에 따라서. 내가 조인트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근데 스콜리오시스도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스콜리오시스는 주 개념이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모빌라이제이션에 타겟을 두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터 커버를 만들어서 소라식을 할 거냐, 카운터 커버를 만들어서 룸바를 할 거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모빌라이징 포인트에서 픽스되어 있는 것만 예. 조인트 픽스되어 있는 거하고 그 머슬 잡아주는 거 꽉 잡고서 안 놔주는 거 예. 그런 것만 풀어주려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정하고 예. 운동 강화 운동 시키고 뭐 릴렉스 시키고 하는 걸 하는데 예. 만약에 이 운동 가지고 저렇게 이제 단순하게 회전 로테이션 식으로 예. 회전 몇 개세요? 뭐 하면 안 힘들죠? 자,